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은행관 상환 약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환 약정에 대한 것들은 저희 앞에서 이제 상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은행에서 먼저 그 수익자 쪽으로 뭐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급 이행을 하게 됐을 때 그거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발행은행 쪽으로 상환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상환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별도의 은행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발행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상환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이 상환을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발행은행이 직접적으로 상환을 하는 게 맞지만 이것을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은행을 정해놓고 여기 쪽으로 청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신용장은 상환이 신용장의 발행일에 유효한 은행관 대금 상환에 관한 ICC 규칙, 이게 뭐냐면 URR이라고 보면 되죠. URR 725라고 하는 규칙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은행 간 대금 상환에 관한 ICC 규칙을 준용하겠다, 따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걸 가지고 보면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신용장에서 여기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은 그때는 이게 아니라 URR 725가 아니라 UCP 600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발행은행은 신용장이 명기된 유효성을 따르는 상환수권을 상환은행에 부여하여야 한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환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보시면 그 다른 당사자, 상환을 맡은 다른 당사자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발행은행에서 상환수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환을 하는, 그 상환 요청을 하는 거겠죠. 상환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은행에다가 그런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상환 수권은 유효 기일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의 유효 기일에 어떤 거기 딱 그 날짜까지 상환을 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상환 수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용장의 유효 기일하고는 별개로 본다는 거죠. 독립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구은행은 상환은행에게 신용장의 제 조건과의 일치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익자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표현을 쓰게 되면은 기존에 지정은행이 있다고 치면은 지정은행이 지금 청구은행이 되는 거죠. 청구은행. 근데 여기서는 발행은행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지금 원래는 이렇게 상환 청구를 하게 되고, 상환 청구라고 쓸게요. 줄였으니까 이상하네요. 상환 청구라고 쓰겠습니다. 상환 청구를 하게 되고 원래는 이렇게 상환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별도의 제3의 은행을 두고 이것을 상환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환은행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상환 청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지워버리고 발행은행 쪽으로 하는 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상환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서류의 일치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상환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환을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서류들을 이렇게 보내야 돼요. 발행은행 쪽으로 지금 관련된 서류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는 상환 청구를 하는 쪽으로는 환어음만 보낸다고 보시면 되죠. 대금 청구를 하는 서류 이것만 이쪽으로 보내고, 관련된 서류들 예를 들면은 그 신용장 조건에 맞는 상업송장, 그다음 운송 서류, 보험 서류 이런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다 이쪽으로 발행은행 쪽으로 서류를 송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상환은행 쪽에서 그 거래가 이 서류가 신용장 조건 등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일치 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환은행이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상환 수건에 따라서 상환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떤 일치 증명서까지 요구를 해서 심사를 하는 이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역할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일치 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상환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환이 최초의 청구 시에 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라 상환은행에 의해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발행은행은 부담된 모든 경비와 함께 이자 손실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구은행 쪽에서 상환은행 쪽으로 상환 청구를 했는데 상환은행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환을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그쵸, 이행하지 않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발행은행이 나서서 청구은행 쪽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날짜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자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도 발행은행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환은행의 비용은 발행은행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요청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상환은행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발행은행이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은행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나 그 비용이 수익자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신용장, 그다음에 상환수권서에 이를 지시할 책임이 있다. 신용장, 그다음 상환수권서에다가 처음부터 원래 비용 자체는 발행은행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일반적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수익자가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지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청구은행이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은 처음부터 이거를 공제하고 매입을 해줬겠죠. 대금 결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에 수익자 대금 결제 받을 거부터 차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환은행의 비용이 수익자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상환이 행해질 때 청구은행에게 기속될 금액으로부터 공제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청구은행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상환은행 쪽으로 청구를 하게 됐을 때 그 청구했던 금액 중에서 이 수수료 부분만큼을 공제를 할 거잖아요. 비용만큼을 공제를 하고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은행도 처음에 이제 수익자 쪽으로 대금 결제를 한다거나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관련된 비용 자체를 차감하고 주는 게 맞겠죠. 공제를 해놓고 대금 결제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상환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은행의 비용은 발행은행의 의무로 남는다. 뭐 어쨌든 간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행은행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행은행은 상환이 최초의 청구 시에 상환은행에 의해서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을 이행해야 되는 자신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그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가지고 상환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